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망고 안부 많은 것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하나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또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0만 7천 명의 사람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407명이 나오는 등 좀 높은 수치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우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마스크 실내 안에서 꼭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백신 있지 않습니까? 백신도 업투데이트로 잘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미국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090만 명이나 집계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들 수는 104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걸리고 있는 종 중에 하나는 바로 BA5라고 합니다. 이 BA5라는 이 새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는 델타 크론이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델타 변이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가장 나쁜 점만 다 모아놨다 라고 하면서 델타 크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BA5가 지금 현재 미국인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대략 한 70% 정도를 계속 지금 감염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계속 잘 퍼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LA를 본다고 하면은 LA에서 이 BA5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는 바람에 LA는 아마 조만간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LA 계신 분들은 특히 LA에 이렇게 사람 많은 곳 돌아다니실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꼭 좀 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국 FDA에서는 노바백스 있지 않습니까? 이 노바백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4번째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노바백스는 기존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들 mRNA 새로운 기술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mRNA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아니라 그냥 예전의 기술 있지 않습니까? 이 단백질을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든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기술, 이 mRNA 백신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노바백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노바백스는 이 새로운 기술 mRNA 기술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기술로 만든 단백질 기반의 백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이렇게 높은 수치로 계속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 비슷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나오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또 일본이라고 하네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일본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9만 5천 명 정도 나왔는데 오늘도 일본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9만 7천 명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나왔죠. 네, 이렇게 일본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일본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총 감염자들 수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이제 높은 수치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은 어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4만여 명에 육박하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숭이 두창 있지 않습니까? 이 원숭이 두창도 계속해서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면서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이 캐나다에서 이 원숭이 두창 확진자들 수가 누적된 게 477명으로 늘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이 질병,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질병 속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유의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밖에 나가시거나 어디 다니실 때 손 청결하는 거, 그걸 꼭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많이 만지다 보니까 이제 손을 통해 가지고 질병에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 이렇게 잘 닦는 거 잘 해주시면 가장 좋겠죠. 네, 그리고 이 마스크 착용도 웬만해서는 이제 실내 안에서나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마스크를 쓴다고 하면은 또 자신감도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쓰면은 이렇게 또 자신감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밖에 싸우러 다닐 때 이제 유튜브 찍고 있을 때 그렇게 또 자신감이 막 뿜뿜하고 올라오더라고요. 뭐 어쨌든 마스크 웬만하면은 쓰고 다니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41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하다가 전화가 지금 방금 오지 않았습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학교에 전화 와가지고 아들 이한이가 몸이 안 좋다. 지금 양호실에서 누워있는데 30분째 계속 이제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데려가야 될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학교 다시 다녀오는 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 이제 빨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뉴스가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러시아하고 유크레인의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141일째가 지금 전쟁이 지나고 있으면서 계속해가지고 전쟁은 뭐 끝날 기미는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유크레인 서부 빈니체라는 곳에서 러시아의 또 미사일 폭격이 있어가지고 이 미사일 공격 때문에 최소 20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90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또 민간인 시설에 이렇게 또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좀 찹찹하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하고 유크레인하고 터키에서 만나가지고 유크레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이런 곡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곡물들을 전 세계로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좀 막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협상을 받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유엔 사무총장과 조만간 합의를 봐가지고 아마 수출이 이제 또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세계의 곡창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또 곡창지대가 하나가 있고 아르헨티나의 곡창지대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유크레인의 곡창지대가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큰 게 있는데 여기에는 무엇을 심던진 간에 어마무시하게 또 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유크레인에서 엄청나게 많은 곡물들이 나오는데 요것을 이제 수출을 계속 하지 못하고 있었죠. 유크레인 전쟁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이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이 되다 보니까 조만간 이 곡물 수출이 이제 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유크레인이 북한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이제 단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북한에서는 친러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있지 않습니까? 도네츠크하고 이 루안스크는 독립국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북한에서는 승인을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지네들이 승인을 해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이 그런 승인을 해줘봤자 뭐 힘도 하나도 없는 그런 북한이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유크레인에서는 이제 북한이랑 완전히 이제 단교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 전쟁 상황은 이렇게 짧게 보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 지금 뭐 별다른 그런 뉴스는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계속 될 것 같고요. 무슨 종전이 이제 곧 다가온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오가야지만 큰 뉴스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은 36년 만에 월세가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조금 이제 어려웠다가 그리고 이 월세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움츠러들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함께 겹치면서 지금 월세 상승률이 지금 36년 만에 최대치로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맨하탄을 본다고 하면은 맨하탄 평균 월세 가격은 5,000달러라고 합니다. 5,000달러. 와, 5,000달러씩 내고 이 월세에 있는다고 하면은, 와, 이거 일만 해서 그냥 월세만 내고 아무것도 못 먹고 손만 빨고 살으라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어쨌든 간에 월세 지금 미국 엄청나게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곳을 본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집 월세 뭐 보통 이제 3,000달러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뭐 투베드, 쓰리베드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지금 월세 비싸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세븐일레븐 데이를 맞이를 해가지고 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슬러피 무료로 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세븐일레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6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망자들 수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세븐일레븐에서는 이 범인을 잡기 위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한테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그때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븐일레븐 이날에 아들이랑 이 세븐일레븐에 갔었거든요. 뭐 다행히도 뭐 저희 동네는 이 강도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를 보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이제 사람 많은 곳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 한 8시쯤에 이 LA 컴튼 있지 않습니까? 이 LA 컴튼 지역에서 총기 위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총기 위험 신고가 들어오면서 경찰이 이곳으로 이제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무슨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를 완전히 이렇게 봉쇄를 해가지고 지금 경찰이 진압을 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뭐 불도 나고 그랬더라고요. 그 안에 서스펙트, 이 용의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일 아마 뉴스가 좀 더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이 컴튼 지역 있지 않습니까? 사우스 LA. 이 컴튼 지역이 사우스 LA는 항상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컴튼 지역이나 이 사우스 LA 지나가실 때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LA 있지 않습니까? LA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6월달까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살인 사건이 181건이나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이것은 역대 최다이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가 LA가 가장 잔인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마 올해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LA 한인타운 있지 않습니까? LA 한인타운에 이 타코 트럭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 타코 트럭 앞에서 몇몇 사람이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다툼이 있었다가 여기서도 또 누가 또 총을 꺼내들고 이제 총을 또 발사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총을 발사를 하게 되면서 남녀가 이 총을 맞고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LA 한인타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좀 섬찟합니다. LA 한인타운도 자주 가는데, 어쨌든 간에 항상 이 LA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IT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IT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 갱단들 간의 세력 다툼 때문에 엄청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주일 새에 8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IT는 최근 들어가지고 대통령도 암살이 되는 등 해가지고 지금 말도 아니라고 합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아니나 다를까 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1.3%,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하락을 이끌고 있는 곳은 바로 대형 은행주들이라고 하네요. 대형 은행주들에서 이 프로핏, 수익이 별로 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수익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 프로핏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모든 주식들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 지금 내려당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unexpectedly,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다. 9.1%로 이 CPI가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적절하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연준에서는 어쩌면은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확률은 지금 80%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1% 금리 올릴 확률이 80%대까지 올랐다고 해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대략 한 40%라고 했거든요. 금리 올릴 확률이. 그런데 이 금리 올릴 확률이 계속 늘어가지고 1%포인트 금리 올릴 확률이 80%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1%대까지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75%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하고 1%포인트는 무슨 뭐 울트라 스텝이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1%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적절치 않게 또 충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는 금리 인상을 어제 1%포인트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의 주요 국들 중에서 금리 인상을 한 거 1%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미국에서도 1%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이 계속 심화될 거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는 가운데 모기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기지율, 미국 모기지율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상승을 하면서 지금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율 평균 5.51%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 저번 달 CPI 지수가 9.1%가 이렇게 나오면서 좀 굉장히 심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41년 만에 최고치를 이렇게 찍었는데, 하지만 지난달이 아마도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은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그런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번 달부터는 이 CPI 지수가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견해를 내놨다고 합니다. 미국은 벌써 침체기에 들어갔거나 올해 완만한 침체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번 달 FOMC 금리 인상하는 것은 0.75%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있지 않습니까? 이 실업수당 청구가 24만 건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저번 주에 비해 가지고 9천 건 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이제 최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제 조금씩 대기업들에서 해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6월달 생산자 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생산자 물가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11.3%가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렇게 조금 높은 수치로 계속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에서는 목표 인플레이션이 2%거든요. 지금 9.1%이기 때문에 이 2%대까지 내려가려면은 앞으로도 좀 한참 남은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미국 휘발유 가격 있지 않습니까? 미국 휘발유 가격은 28일째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7월달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6월달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굉장히 큰 이유가 휘발유 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휘발유 가격이 계속 28일째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7월달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조금 적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장관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 그러니까 도전이죠. 이 도전은 바로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가 힘들어진 이유는 바로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남미에서 엄청난 살인적인 물가, 휘발유 가격 상승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해가지고 휘발유 가격 상승을 하고 오일 가격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 힘든데, 이것은 전적으로 전쟁 때문이죠. 전쟁이 빨리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호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전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쟁 빨리 좀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JP 모건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을 지금 중단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 이유는 바로 자사의 순이익이 줄어들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을 지금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경제 상태가 좀 나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 다가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 데이였지 않았습니까? 7월 12일이랑 그리고 7월 13일 어제까지 아마존 프라임 데이였는데, 이 아마존 프라임 데이 날 매출이 12빌리언 달러나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작년보다 8.5%가량 판매가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뉴스
뉴스에 올라오면서 1분에 10만 개의 제품이 팔렸다라고 하네요. 네, 1분마다 매 1분마다 10만 개의 제품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팔아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아마존은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저도 이 어저께 아마존 프라임데이여가지고 여기저기 보면서 이제 몇 개 좀 질렀고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아마존 프라임데이 날 조금 지르셨습니까? 저는 조금 질렀고, 어쨌든 간에 아마존은 12 빌리언 달러나 어마무시하게 많은 매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철도 노조가 또 파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철도 노조가 이렇게 또 파업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니까 미국의 공급망이 다시 또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공급망 위기가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이 될 텐데, 이건 또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파나소닉 있지 않습니까? 건전지 만들기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테슬라나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건전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건전지 만드는 회사로 조금 이렇게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파나소닉은 미국의 캔사스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파나소닉은 이제 배터리로 이렇게 또 잘 일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이 옥시덴탈 있지 않습니까? 셰일 오일 기업인 이 옥시덴탈의 지분을 18.7%나 확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관계사들도 이렇게 편입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워렌 버핏은 계속해가지고 이 에너지주 셰일 업체인 옥시덴탈을 엄청나게 지금 사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담보 대출 업체인 셀시우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셀시우스가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셀시우스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가지고 거품이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 거 같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